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31일,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3월 달도 오늘이 끝입니다. 내일이면 4월 달입니다. 제가 뭐 유튜브를 많이 찍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실적이 많이 좋지 않아 가지고 반도체 가 우리나라가 그전에는 우리가 수출 수입을 많이 해 가지고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뭐 세계 경제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정말로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인구 절벽에 대한 대책을 많이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만은, 인구는 줄어요. 아이를 낳지 않고. 옛날에 1940년도, 30년도, 그때 옛날에는 국가에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장려 정책을 펴지 않아도 아이를 너무 낳아서 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는 아이를 좀 많이 낳아라, 지원도 하고 뭐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도 아이를 안 낳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너무 낳아가지고 낳지 말아라, 산하 제한해라, 가족 계획해라 해도 아이를 너무 낳아서 탈이었다. 그런데 지금에는 아이를 안 낳아서 탈이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완전히 상반된 일이 벌어지느냐, 그걸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보고 원인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걸 원인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 이유는 이제 효도 사상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한 가지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모들은 자식도 농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농촌에서는 보통 이제 농작물을 기르고 수확하는 걸 갖다가 이제 농사를 지는다, 그렇게 하는데, 자식도 자식 농사라고 했어요. 자식 농사처럼 원래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는 것을 원래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많이 생산하면은 또 많이 팔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돈도 많이 벌고 먹고, 이게 자식 농사도 많이 해야 된다. 그 농사처럼 자식을 생기는 대로 10명이든 몇 명이든 간에 계속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는 사회의 흐름, 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들은 노후 대책을 자식 농사로 대신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자식 농사를 많이 지으면은 나중에 늙어서 노후 대책이 된다. 그러니까 자식 농사를 많이 지으면은 그게 바로 노후 대책이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에는 노후 대책이라는 게 연금을 든다, 국민연금을 든다, 뭔 연금을 든다 해가지고 노후 대책을 금전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돈을 모으고, 그렇게 했다면은 옛날에는 그런 거는 안 하고 자식만 많이 낳으면은 노후 대책이 된다. 이런 사회의 사상이 흘렀습니다. 그 사조가 그랬어요. 그때는 경로 사상으로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자식을 많이 낳으면은 늙어서 노후 대책이 됐습니다. 실제로 노후 대책이 됐습니다. 그러니 저 집 자식은 뭐 아들 딸들이 많아가지고 늙어서도 뭐 서로 용돈도 주고 뭐 생활비도 보태주고 해서 그 집 부모님들은 걱정이 없다네. 이웃 사람들이 모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아들 딸들이 뭐 돈 잘 벌어서 뭐 매달 용돈 주지, 뭐 생활비 주지, 뭐 집도 사주지, 뭐 뭐도 사주지, 뭐 아프면은 병원에 데려다가 서로 이제 부양을 하려고 그러고 치료를 하려고 그러고 그렇다네. 아이고, 그래 자식은 많이 낳아야 돼.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한 면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자식을 많이 낳으면은 노후 대책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다. 노후 대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안 되고 노후 대책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식 새끼 낳아가지고 가르치고 제대로 성인까지 뒷바라지 하려면은 부모들이 허리가 휘고 둘이 벌어도 셋이 벌어도 투잡, 쓰리잡, 포잡을 해도 아들, 딸 둘만 낳아서도 기르기 힘들고 거기다가 전부 다 돈을 다 쓰다 보니까 완전히 그 노후 대책은 하나도 한 것이 없다. 늙어서는 돈 한 푼 없이 거러지 신세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늙어서 자식이 옛날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로 사상도 없잖아요. 요즘에는 부모를 모시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덕을 보자 아이들이, 자식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늙어서도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낳으면은 노후 대책이 되는 게 아니라 늙어서 거러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식을 낳으려고 그래요.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겠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고, 자식을 또 키워놔봐도 자식이 있으나 마나 노후 대책이 되는 게 아니라 노후 대책에 걸림돌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인구 절벽이 되고 아이를 안 낳는 경향도 일부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하고 지금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 시대는 그래요. 옛날에는 그랬지만은 지금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서 노후 대책한다는 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둘만 낳아도 그걸 대학교까지 가르쳐 가지고 정상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뒷바라지 하려고 해도 전부 벌어가지고 투입을 해도 노후 대책하려고 돈을 좀 저축할 여유가 없습니다. 자식 키우는데 올인해도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
자식을 다 키워서 출가를 시켜 놓으면은 부모는 거러지게 됩니다. 노숙자가 되는 겁니다. 아, 노숙자가 되는 게 아니라 대로 그 빚 더미 부모들이 이제 올라앉게 됩니다. 제대로 벌어가지고도 둘이 열심히 손발이 닳도록 벌어도 부족해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자식을 길러요. 그러니까 자식 다 길러 놓으면은 부모는 빚을 안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 누가 자식을 낳으려고 그래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다 성인이 되고 그래 결혼시켜주면은 부모를 옛날처럼 경로 사상이 있어가지고 노후 대책을 자식들이 뭐 도와주고 부양을 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용돈 주고 하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뭐 10년, 20년 가도 전화 한 번 걸지 않는다는 자식들이 점점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1년에 부모님한테 한 번씩 찾아뵈어 가지고 부모님의 그 도장을 확인서를 받아오너라. 그래야 이제 직장에서 보너스 주겠다. 그렇게까지 하는 마당에 뭐 자식을 왜 낳아요? 1년 가도 한번 찾아뵙지 않고 전화도 안 하고 몇십 년 가도 전화 하나 하지 않고 완전히 그 부모 자식 간에 그 의절을 끊고 연락을 끊고 사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고 부모를 갖다가 버리는 마당에 자식을 낳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구 절벽이 있기도 해요, 사실은. 사회의 사조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인구 절벽이 되는 이유는 너무 살기가 팍팍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는 뭐 포기하는 게 요즘에 그 청년 세대, 젊은 세대들은 인생을 뭐 여러 가지 포기를 많이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혼자 살아도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결혼도 포기하고 막상 좀 여유가 약간 있어서 결혼을 한다고 해도 결혼은 포기 안 하고 결혼한다고 해도 자식은 낳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식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포기를 한두 가지 뭐 3포, 4, 뭐 그렇습니다. 3개 이상 포기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 절벽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게 현대 생활에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가 오늘날에 또 그렇게 포기가 많이 생기고 혼자 손발이 딸도록 벌어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제가 항상 주장하는 환경 파괴에서 원인이 있다. 환경 파괴가 오면은 모든 그 에너지라든가 농산물이 좋지 못한 기후 영향으로 농작물 생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점점 줄어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옛날 어른들이 올해는 더울 때는 아주 여름에는 확실하게 덥고 겨울철에도 추울 때는 확실하게 춥고 그다음에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비도 제때 아주 적당히 와서 농사가 아주 풍년이 들 것이다.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농사라는 거는 환경 기후하고 환경 기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농작물입니다. 그래서
기상이 나빠지면은 농작물은 생산할 수가 없어요. 원래 기상이 좋아야 풍년이 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가물지 말고 제때 비가 와주고 또 가물지 않고 그다음에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고 계절에 따라 적정한 온도 그렇게 되고 또 비도 올 때는 제대로 와가지고 가물지 않고 그렇게 이제 기후 조건이 아주 좋을 때 풍년이 온다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산물을 생산할 때 그 기후의 조건, 그 영향이 엄청나게 큰 영향이 됩니다. 기후 영향이 좋지 않으면은 농작물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풍년은커녕 완전히 다 타서 죽어서 흉년이 들어요. 옛날에도 그 흉년이 드는 해에는 굶어서 죽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는 환경 파괴로 인해서 그 이상 기온 현상이 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이 생산이 안 돼 가지고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생산된다고 해도 부족하니까 점점 농산물 값이 비싸진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옛날에 우리가 한때 농작물이 엄청나게 비싼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농작물이 아니라 금값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환경 파괴가 돼가지고 기후가 완전히 기상이변이 많이 변하면은 농작물이 옛날에 그 생산되던 5분의 1 정도로 생산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이 줄어들면은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그 농산물이 금값이 되는 겁니다. 어제 그것만 해도 커피 같은 경우에는 16%가 인상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집 주변에 가가지고 콩비지장을 주세요 해가지고 콩비지장을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커피 하나 빼먹으려고 보니까 커피 그 자판기를 없애버렸습니다. 커피 한 잔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전엔 여기 셀프 커피를 해가지고 공짜로 먹었는데 왜서 커피 자판기가 없어요? 그러고 물으니까 아이고 요새 커피값이 비싸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에 식당을 하면서 그 음식값을 많이 올리지 않고 단 1,000원만 올렸는데 커피를 자꾸 빼먹어가지고 마이너스가 생겨가지고 커피 자판기를 없애버렸다 얘기합니다. 빼먹으려고 이래 보니까 정수기 돼요 보니까. 나는 옛날에 있어서 그 빼먹으려고 손을 갖다가 뒤를 대고 누르려고 자꾸 하니까 뭐 찾으세요. 난 커피 하나 빼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정수기입니다. 커피 자판기는 없애버렸어요. 그런 얘기 하면서 너무 커피값이 비싸가지고 무료로 제공하기는 부담이 생겨서 없애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그 식당 영업을 하는 사람도 얼마나 사정이 급박하면은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들은 얘기인데 겨울 같은 때는 식당 같은 데는 24시간 냉장고를 가동 안 시킨답니다. 이 겨울 같은 데는 영하 10도씩 내려갈 때는 가동 안 시키고 이제 가끔 이제 낮에만 가동시키고 영하 10도씩 내려갈 때는 그 식당에 있는 그런 뭐라든가 냉동고 이런 걸 참 꺼놔도 별 지장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는 모릅니다, 사실상. 그거는 제 생각이니까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인구 절벽이 된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게 된 상태를 가지고 정부에서 돈으로 해결한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몰라요. 뭐 1인당 아이는 낳기만 하면은 나라에서 저기 성인이 될 때까지 결혼식 할 때까지 다 지원을 하겠다 하면은 아이를 많이 낳을지는 모릅니다. 아이는 무조건 낳아만 주세요. 아이를 기르고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겠습니다. 육아 비용, 교육 비용, 결혼 비용, 취업 비용, 모든 것은 국가에서 올 부담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아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국가가 돈이 얼마나 많이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국가도 지금의 불경기라서 지금의 국가도 지금의 전망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국가에서도 고민이 상당히 깊어요. 왜냐? 이 한 나라의 국민이 젊고 아기가 젊은 사람들이 많고 국민이 젊은 사람들이 많고 국민이 많아야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 국민도 하나의 인적 자원입니다. 우리가 그 경제 발전에 3요소를 꼽으라 하면은 그 인적 자원을 무시 못합니다. 인적 자원이 경제 발전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지만은 전쟁이 났을 때도 인적 자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국가의 국민 그 연령대별 구성 요소가 적정 수준으로 적합한 수준으로 연령대가 구성이 잘 되어야 또 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경제 발전이 되고 국가가 번성하게 되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이 많이 많이 태어나서 인구가 많은 것도 인적 자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력 수출까지 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잘 살지 못하니까 외국에 인력을 수출하자.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봉급을 받고 이제 우리나라로 돈을 붙여가지고 생활하고 그렇게도 했잖아요.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